지금 보시는 장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유영재 본인의 댄스 장면입니다. 자, 요때 아마 이 장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고 저 역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유영재 본인은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가 밝고 호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온 방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와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유영재 본인이 아시다시피 번개탄을 검색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다. 제가 이런 기사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선우은숙 씨 측에서 입원하자마자 남긴 말도 있다고 하고요. 급기야 유영재 본인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날에도 굉장한 술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충격 행적.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실체인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웅숙 측에서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남긴 말은요. 황당하다. 여전히 고소를 유지할 것이다.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말씀드렸던 심신미약,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만약에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선우은숙 씨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간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유영재 본인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노트북에서 번개탄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하여 보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형을 설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유영재 본인이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가 입원 직전 날까지 술자리를 가졌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유영재라고 이름을 검색해 보면요. 여전히 YJ 프로덕션의 스스로가 대표로 있으면서 아마 1인 기업인 것 같아요. CBS 아나운서, CBS FM부 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CBS는 경인방송사죠. 이 경인방송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을 해왔던 유영재 본인도 하차를 한 상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프로필도 이제 다 지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본인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우은숙 씨 변호인단 측에서는요. 여전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도 고소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황장애, 우울증 본인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까지 사실 가해자가 오히려 갑자기 억울하고 아프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궁금하다.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그래서 너가 친언니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었던 많은 여성 관련된 문제점들이 팩트냐 아니냐 이것이나 소상히 밝혀라. 지금 이런 엄청난 비판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개탄의 흔적도 있었고 급기야 이 최측근이라는 지인이 동생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이 유영재 본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번 직전 날까지 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보면 제가 뭐 썸네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많은 여성 팬들과 끊임없는 술자리를 이미 뭐 수년 전부터
가져왔었습니다. 선운숙 씨를 알기도 전부터 이런 여성들과의 술자리는요,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영재를 도와주던 동건녀 역시 이 라디오의 작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일 전쯤에 12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을 보면 결국 이 유영재의 라디오 작가가 그 동거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작가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여성 팬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운숙 씨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유영재의 이런 술자리 문화를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영상의 자료 화면인데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은 친언니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부정했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으론 여전히 범법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맨정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제가 유영재 본인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디오 방송을 하던 당시에 많은 여성 팬들 또는 여성 가수와 춤을 추고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 이런 모습이 스킨십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의 이런 술자리에서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자신의 와이프의 친언니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하기 힘든 어려운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건요, 술에서도 문제고 술이 아니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동치미에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국민 밉상이 되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가 비연예인, 그러니까 선운숙 씨 같은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과 결혼을 했다면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당한 반응 아닙니까? 사실 유영재 본인은요, 이미 새벽 시간대까지 그리고 정말 잦은 여성들과의 술자리가 항상 존재해 왔었고 항상 여성 팬들과 함께 댄스를 추며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과거의 편력들도 재조명을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여성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먹여주는 모습도 있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는 술과 함께 굉장히 술자리 문화 자체가 비일비재했고 익숙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내가 선운숙 씨와 결혼을 안 했다면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실 리가 없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선운숙 씨의 좀 뭔가 극혐하는 표정이 보이죠. 이때 보면 사실 막 1초라도 빨리 보려고 뛰어나와서 뽀뽀도 하고 뭐 마중도 나오는 선운숙 씨의 모습이 보이고 정말 두 사람의 스킨십이 좀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때 술 때문에 또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막걸리 한 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술을 찾으면 말다툼이 생겼는데요. 막걸리 중독된 것 같다. 자제한다고 약속했지 않냐. 새벽에 들어오는 게 문제다. 상가집에 갔다가 새벽 3시 반, 4시 반에 귀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유영재 역시 나도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황당했던 건 선운숙 씨 입장에서 유영재의 행동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훌렁훌렁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도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채 막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음주 생활을 당시에 폭로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중요한 건 상가집을 3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새벽 시간대에 귀가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직 신혼인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집안에서 노상 반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상가집에 갔을 때 3시 30분, 2시 30분,
무조건 새벽 시간대에 귀가를 했고 항상 만취 상태로 들어왔으며 왜 이렇게 마셨냐라고 물어보면 슬퍼서 마셨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선운숙 씨와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기간에도 무엇이 슬퍼서 술을 그렇게 마셨던 걸까요? 어떤 분들은 오죽했으면 이 당시에 동거녀와의 함께 이 동거 생활이 겹치는 시기인데 이게 혹시 미안해서 동거녀에게 미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수년 전부터 봐오던 것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채널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영재가 시간을 벌기 위한 내막이 드러났다라며 이번 직전 날까지 술자리가 있었다. 그 행적이 발견됐다. 이 썸네일 분명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물론 이번 직전 날까지 술을 마시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라던가 뭐 의혹 제기까지면 이해가 되지만 썸네일의 버젓이 사실 이번 전날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짜뉴스예요. 그 어디에도 그 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영재 본인은 상당히 많은 술자리를 가져왔었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는 항상 어김없이 많은 여성분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짜뉴스를 하는 채널 최근 들어서 뭐 저와 주제가 겹치다가 이제는 선우은숙 씨의 가짜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만 회에서 수십만 회씩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썸네일 장난질을 하면 어김없이 그 채널이 어딘지 어떤 가짜뉴스 영상을 올렸는지 제가 낱낱이 제 영상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유영재 본인의 잘못된 명확한 팩트와 선우은숙 씨의 힘든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유튜버로서의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령 제가 앞에 올려드렸던 이 무죄 선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심신미약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번 직전 날에도 술자리가 있었다, 행적을 발견했다, 이건 명백한 가짜 아닙니까? 자, 이런 채널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많은 행태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 병원 입원, 아니 오히려 가해자가 황당하다, 명예훼손 계획까지 있다. 자, 도대체 이 사태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는지 저조차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뭐 굉장히 유명한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하이브의 뉴진스 사태가 굉장히 핫해서 제가 그 영상을 다루고 싶어도 지금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이 공방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유영재 본인이 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 내막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더욱더 놀랍게도 최측근의 증언과 유영재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굳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보이는 타당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이러한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일단 이 기사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일단 건강이 안 좋으시니 쾌유를 빌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으니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푸셨으면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유영재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막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겹쳐서 지금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다. 자진 입원. 자, 이 네 글자, 이 한 단어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 입원시킨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스스로 자진 입원했다라는 거. 보통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전문의가 진단을 하고 이 사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너무나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고려가 됐을 때 가족과 본인 동의하에 입원 수속이 밟아집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어땠을까요? 자진 입원이었다라는 거.
자,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 시기와 기회가 놓쳐지니 빨리 회복해서 수사를 통해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황당하다라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이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본인이 말했던 모두가 거짓말이다. 나는 아니다. 떳떳하다. 억울하다 라고 했었던 이 많은 증언들이 지금 각종 기사와 뉴스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서 막 쏟아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입장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버렸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선우은숙 씨와 언니분 측의 이 담당 변호사가 확실한 팩트와 증거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왜 명예훼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유영재 본인이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동생에게 전달했었던 의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나중에 선우은숙 씨와 언니에 대하여 모든 폭로를 진행하겠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밝히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금 맞대응하겠다라고 선우은숙 씨의 언니 측 담당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더욱더 최악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황당하다라는 입장은요, 선우은숙 씨와 언니 측뿐만이 아니라 대중분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쇼를 하는 거다, 생쇼다, 억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유영재라는 사람을 많은 대중들이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공개를 할 건데 이 내용들이 매우 놀랍고 소름 돋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유영재 본인 정신병원을 입원했음에도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요 전혀 영향이 없다. 우리는 계속 법적 다툼을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왜 유영재 본인은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까요? 자, 자세히 보면 이 노정원 변호사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보면은 여전히 이 강경하게 이번 사태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건강 사정을 고려해서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수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구나. 자, 이것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접촉했다는, 건드렸었다라는 그 범법 행위 당시에는 그런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감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선우은숙 씨 친언니를 건드렸던 유영재 본인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고 심신이 미약했던 상태였음을 입증해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돌연 번개탄을 검색해보고 그걸 본 친동생이 우리 형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식음도 전폐했고 대화를 거부하길래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정신병원은 알다시피 자진 입원이 아니라 전문의에게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확정이 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정신병원 돈만 내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병원 가서 내가 여기 입원하고 싶다 라고 수속을 밟고 이 병원 진료비 내고 입원 비용 처리하면요 당장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정말 우울증이 심하고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여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주장하던 동생이 유영재 본인에게 이것을 제안을 했고 유영재 씨도 그래 그럼 내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입원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원래부터 가출이 잦았고 자신이 뭔가
좀 불리하다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설날에 시댁을 안 가서 서운했었다 라면서 가출 이유를 밝혔었던 이 동치미 방송편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이 오죽했으면 선우은숙 씨와의 혼인 관계 중에도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그냥 가출해버렸던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조차 잘 안 받는 유영재에게 생방송을 핑계로 항상 무음 처리를 한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내 메시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 자체를 받지 않으며 이게 어떻게 된 게 항상 연락이 두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좀 진상을 살펴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성격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골치가 아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잠수를 타고 연락을 두절하는구나. 조금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유영재 본인이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손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전문의의 판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대구지검 당시 사건,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함께 살고 있던 조카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40대가 구속됐는데 이 당시 때 보니까 형수가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가 딱 시작되자마자 잘 보세요. 경찰 수사가 딱 시작되자마자 알코올 중독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시죠? 이거 명확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수사를 피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수사를 피하고 물품까지 샀다. 보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경찰 수사를 피해서 고가의 카메라를 판다라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려 이렇게 물품 사기까지 칠 수 있었던 것이 정신병원의 실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폐쇄된 삶을 살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병원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계나 심각한 범법자들이 굉장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처 중에 하나예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수사를 피하는 또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선우은숙 씨의 남편이었던 유영재는요, 당시에 만취를 하여 뭐가 불만이냐 라고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서 대자로 뻗는 말도 안 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씻으러 간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고 난 줄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화장실 안에서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여성 팬들과 정말 많은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부 다툼도 선우은숙 씨가 혼인 기간 중에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보면 어떻죠?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을 당시 맨정신에도 했고 술을 마신 상태로도 했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이건 2016년도 기사인데요. 대학병원의 유명 정신과 교수도 유영재와 같은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 교수 역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왜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이런 신체 접촉 행위에 관련된 모든 범법자들이 하나같이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지인도 유영재가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집을 방문했더니 상황이 심각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하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곧장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뭐 전문의가 또 그런 진단을 내렸다라는 건 말이 되지만 입원까지 하라고 했는지 본인 스스로 했는지는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험하긴 하지만 입원 치료까지는 의사가 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바로 이 지인의 말대로 친동생이 자신이 판단하여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것처럼 이러한 유영재와 같은 범법죄를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법 제10조에는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장애는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전 조두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역시 술에 취했었다라는 이유로 감경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러면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진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유영재를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라는 과정이 있었길 바라고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명명백백하다면 여기 앞에 선우식 씨 측의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다 무고하다라고 증명해내고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미약과 알코올 중독을 들고 나온다? 제가 볼 땐 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더 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보면 이번에 유영재 본인이 친동생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검색한 흔적이 있다. 자,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검색을 해봤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친동생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영재 본인이 병원으로 자진 입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병원에 자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 논란에 휩싸인 뒤 친언니 A씨로부터 피소를 당한 유영재 아나운서가 26일 오전 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 일반 병원이 아니었죠. 유영재는 친동생이 대동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일찍 수도권의 한 병원을 찾아 간단한 수속을 밟고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재의 측근 B씨도 이에 입을 열었는데요. 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걱정이 된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진단에 따라 곧장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동생은요, 이 유영재 본인이 이 번개탄 같은 이런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했던 흔적을 발견했고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한 뒤 이 보호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형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 소속을 마치고 입원하는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다. 또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라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고소까지 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친동생도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결혼과 이혼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좀 전달하는 편인데 뭔가 좀 근거 자료가 많아질수록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저는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흔적들이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단어를 검색했던 걸 동생이 찾았다. 그리고 하루 만에 병원에 이끌려서 입원이 됐다.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유영재 본인이 이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 나한테 프레임 씌우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22일입니다. 지금 이번 병원에 입원하는 날까지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불과 4일 전에 방송을 하며 노래를 틀었다 낮췄다 하며 알 수 없는 해명을 했었던 본인이 4일 만에 번개탄을 검색하고 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 굉장히 스피드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노렸거나 아니면 정말 유영재 본인이 말도 안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발견된 사실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 이번 사태를 통해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모든 것을 매도당했고 또 맞대응하면은 상처를 줄까봐 참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선운숙 씨의 언니 사태를 고소를 했다라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라 했습니까?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면 결혼과 이혼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좀 황당합니다. 자, 보시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영재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대응으로서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분명히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도 당분간 휴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유영재 본인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황당한 건 그 해명과 입장 영상을 스스로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며 병원으로 입원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입원하게 된 이 병원 있잖아요. 흔한 말로 정신병원이지 않습니까? 이 병원은요, 말 그대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사라던가 체포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론 어느 정도 이 형벌 자체가 집행이 되고 나서 교도소나 구치소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입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됐든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거물급의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유영재 본인이 이런 것을 악용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소상하게라도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이 뉴스 기사 공식 보도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발표하고 난 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차후에 모든 걸 밝히겠다 정도는 굳이 여기에 이렇게 긴급하게 입원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언론 기사를 통해 그 이전부터 적어도 노래를 틀면서 했었던 알 수 없는 해명 방송을 할 시간에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장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던 그가 지금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유영재 본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마당인데 저렇게 뭐 번개탄을 검색했다라는 거 저걸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검색하고 병원에 긴급 입원하고 이런 모습이 1년에 우리가 한심하게 보던 몇몇 정치인들과 비슷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쇼다. 생쇼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나 병원에 들어간다. 나 이런 거 검색도 했다. 굉장히 심적 압박감을 선우은숙 씨와 이 본인에게 쏟아졌던 비판의 화살을 날린 대중들,
제 영상에 공감을 하셨던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일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 이 정도로까지 상황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올바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모든 걸 인정해도 모자랄 마당에 사실 이런 사태까지 벌인다? 이거 어떻겠습니까? 사실 당사자인 선우은숙 씨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긴급 입원했다라는 유영재 씨에게 선우은숙 씨가 오전에 이미 이 기사가 올라오고 난 뒤에 1시간 만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정말 무릎 꿇고 찾아와서 싹싹 빌고 정말 법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걸 감내하겠다라고 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억울하다라며 저런 모습을 보이니 여러분이 선우은숙 씨와 언니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을 호소했어? 황당하다. 억울하면 빨리 조사를 받아라. 굉장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고소는요, 선우은숙 씨 측에서 했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무고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고소할 마음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빨리 성실히 받아서 팩트체크를 통하여 아닌 건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씌워졌었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다 벗겨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모두 배제한 채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러니 많은 대중분들은 쇼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선우은숙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피해자분들은 이 사태 이후로 공황장애 치료를 계속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며 치료 및 회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오히려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유영재가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하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하여 선우은숙 씨의 변호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입원 소송이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일단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수사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얼른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어 신속하게 수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현했으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도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건강을 회복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푸셨으면 좋겠다. 야, 이게 굉장히 반은 실제로 유영재를 위하고 있고 반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보여요. 보면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빨리 수사를 받아서 아닌 건 아니다라는 무혐의를 입증받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본인이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주장했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억울해? 그럼 빨리 수사 받아봐. 왜 못 받아? 왜 정신병원으로 도망갔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 본인도 언니분도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거니까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